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웅수입니다. 네, 저는 심지의 임상영양사입니다. 오늘은 광명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임상영양사 그리고 안과 의사가 알려주는 눈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심지의 임상영양사 선생님께서 어떤 게 좋은지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토픽은 안구 건조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안구 건조증 때문에 힘들어 하실 텐데,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물이 촉촉하게 눈에 유지가 돼야 이제 마르지 않고 불편함이 없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날아가는 눈물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오질 않는 거죠, 눈물이. 근데 옛날에는 눈물이 부족해한 안구 건조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너무 빨리 마르는 안구 건조증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대략 한 8대2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눈물이 빨리 나가는 게 한 86%,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적게 나오는, 수분이 부족한 게 한 14% 정도, 그래 대략 한 8대2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부족한 거는 눈물샘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서 요 눈물샘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눈물이 잘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이 빨리 날아가는 이유는 눈꺼풀에서 눈물이 날아가지 않게 기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샘에 문제가 생기면 눈물이 확 날아가 버리는, 이제 안구가 건조하게 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기름샘들은 여기 눈꺼풀에 여기 이렇게 기름샘 입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름이 나와가지고 눈물이 날아가지 않게 코팅을 해주죠. 그래서 저도 이 영상 때문에 이제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름기가 이제 아주 좋지 않게 이렇게 치약처럼 나와요. 그래서 눈꺼풀에 뭐 요 기름샘 짜는 법 해서 뭐 이거를 면봉으로 짠다, 아니면 요즘에 보니까 요 포셉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셉을 이용해서 쭉 짜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해줘야 물이 나와서 눈물이 나와서 날아가지 않게 하는 좋은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특수 촬영을 해보면 정상적인 마이범샘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이범샘이 이렇게 보통 위아래로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이범샘들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보이고요. 마이범샘이 염증이 생기거나 파괴가 돼서 그러면 이렇게 특수 촬영을 하면 이렇게 다 망가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만 조금 남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회복을 시키려고 하면 여기 염증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제 염증 치료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물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는 이런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요 마이범샘을 치료하는 뭐 IPL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특정 상품들이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요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잘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제 온열 안대죠. 이런 거를 눈에 대고 있으면 여기에 혈류가 잘 좋아져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눈물 약만 쓰던 거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이제 눈꺼풀의 염증을 조절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이들 눈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 비타민 A 그리고 오메가3가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들 중에서도 세포의 성장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망막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덕분에 안구 건조증 그리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EPA 그리고 눈의 망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DHA 덕분에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은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오메가3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은 들기름이나 들깨, 견과류, 등푸른 생선, 그리고 각종 해물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품 100g을 좀 기준으로 한 번 더 살펴봤을 때 보시면 들기름, 들깨, 호두 이런 데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들기름 같은 거 100g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까요, 교수님? 100g이요? 네. 여기 밥 숟가락으로 10숟가락.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밥 숟가락 하나를 10g으로 계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기름 100g 그리고 호두 같은 경우에 약 20알 정도 되는데 밑에 보시면 자반고등어 작은 것 기준으로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거 두 토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이나 들깨 같은 게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거를 이제 하루 식사에 모두 계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을 위주로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메가3를 어떤 식품을 통해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콩기름이나 들기름, 그리고 마요네즈, 고등어 같은 음식을 통해서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부랑 돼지고기, 계란을 통해서도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내용을 포함시켜 봤는데요. 그만큼 오메가3는 굉장히 다양한 식품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오메가3를 항상 말씀드릴 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오메가3는 결국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기보다는 과유불급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체중이 늘어나고 만성질환을 유발해서 결국에는 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기름마다 다 다르네요. 콩기름, 들기름, 네. 저기에 카놀라유. 네. 저희가 그 요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름이 보통 뭐 올리브유나 올리브유는 어때요? 맞아요. 네. 올리브유 많이 써요. 올리브유도 오메가3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조금 데이터 좀 정리하면서 네. 조금 더 대표적인 것들을 많이 넣어보려고 했는데 저 들기름 같은 경우에 좀 많이들 오해를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식품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들기름이 정말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 끼니 식사에 저거 밥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한 번 식사할 때 6mg 정도밖에 이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거를 굳이 챙겨 드신다기보다는 다양한 이제 반찬을 통해서 조금 더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갈까요, 교수님?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흔한 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눈에서 예전에 비타민 A 같은 거를 못 먹으면 이제 야맹증 이런 게 많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망막에는 두 가지 크게 세포가 있어요. 광수용체라는데 요거 이제 빛을 보는 수용체인데 거기에 이제 이 막대 세포라는 게 있고요. 생긴 게 이제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이제 원뿔, 이렇게 삼각형처럼 원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막대 세포는 어두울 때 보는 세포예요. 그래서 막대 세포가 망가지면 쉽게 말하면 밤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이 막대 세포는 눈의 이제 주변에 더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시야가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뿔 세포는 황반 이 주변에 제일 많아요. 중심에. 그래서 시력을 보고 색을 구분하고 시력 자체가 1.0이냐 0.5냐 이거를 감별해주는 이제 세포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 망막색소 상피 변성, RP 뭐 이런 걸 조금 더 폭넓게 이제 야맹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이제 망막색소 상피 변성인데 정상이 이렇게 보이면 이제 밤눈이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영화관에 갑자기 들어가면 자기 자리를 잘 못 찾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변부에 막대 세포가 있어서 진행이 되면 이렇게 주변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중심만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널 시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우리가 후유장애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장애인이 등록하려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대략 한 20도 이내로 이렇게 좁아지면
장애인을 등록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원인은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지금은 이제 유전자의 원인을 밝혀내고 있어서 저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내가 이런 형태의 유전자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망막색소 변성증 RP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만 50에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제 가족의 구성원들이 생길지 아닐지 아니면 최근에는 저희가 이런 유전자 변이를 알고 있으면 치료도 가능한 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계획할 때 우리 아이가 걸릴지 안 걸릴지 걱정을 조금 덜 수는 있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으로 자외선을 많이 쬐면 그럴 거라는 추정은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주변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 망막 색소 변성이라고 그러죠. 색소, 피그멘트가 침착이 된다. 색소가.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주변에 색소가 까맣게 침착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처음에 이렇게 조금 주변부터 들어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중심만 딱 남게 되게 되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야맹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구건조증 설명드릴 때 비타민 A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짧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야맹증 파트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암 적응에 필요한 로놉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결국에는 활성형 비타민 A인 레티날 그리고 광수용체 단백질인 옵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A가 야맹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3처럼 하루 섭취해야 되는 양이 성별이랑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용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장기간 너무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몸에 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상한 섭취량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도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통 비타민 A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당근이랑 시금치 정도까지는 보통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삶은 돼지 간이나 메추리알, 계란, 그리고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옆에 표에 각 식품 100g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간략하게 써두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사실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저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19세에서 49세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650 마이크로그램 알 이 정도를 섭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삶은 계란을 간식으로 하루에 2개 정도 먹고 유제품, 우유를 하루에 200ml 먹으면서 녹황색 채소를 한두 접시 정도 섭취하게 되면은 권장 섭취량 정도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품을 통해서 비타민 A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을까요? 계란이랑 우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타민 A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A가 반드시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네. 당근보다 계란이 많네요. 네. 이게 네.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는 그 계란보다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기는 한데 어느 거를 더 많이 섭취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당근은 이제 조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음식이긴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있다고 해도 웬만하면 대부분 호이고 저희가 이제 너무 자주 접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란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걸 보니까 네. 비타민 A도 그렇고 오메가3도 그렇고 계란이 상당히 네. 좋은 것 같고 네. 저 삶은 돼지 간이면은 저희 그 순대에 순대에 있는 간 네. 상당히 높네요. 네. 저기 비타민 A가 네.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게 거의 1위에 해당되는 네. 시리얼도 굉장히 높네요. 네.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네. 비타민 A가 대부분 강화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가지고 야맹증 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절히 드시면 네. 사실 부족한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정말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못 먹어서 저 야맹증이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나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경험하는 건 뭐 40일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알코올 중독 하신 분들이 영양 섭취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저런 게 부족해서 올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그냥 섭취를 잘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추김치에도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보통 식사에 빠지지 않는 게 대부분 김치이고,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재료로 되게 많이 저희는 음식에 쓰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저희는 알지 못해도 야금야금 다 섭취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는 안토시아닌도 야맹증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놉신의 제합성을 활성화하는 게 바로 안토시아닌이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나 각종 베리류, 포도, 가지, 검정콩 이렇게 자색이나 푸른색, 검정색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에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아로니아 가지 그리고 밑에 각종 베리류들이 나오는데 아로니아에 정말 폭발적으로 안토시아닌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안토시아닌이 많지만 저 아로니아 혹시 교수님 생으로 드셔보신 적 없으시죠? 아니 저는 신문에 네.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온 건 봤어요. 아로니아 뭐 비싸더라고요. 네. 저게 또 네. 비싸기도 하고 제가 저거 한때 유행할 때 한번 생으로 먹어봤거든요. 되게 쓰더라고요. 아, 네, 생긴 거는 블루베리인데 그 달콤한 맛을 생각하고 먹었는데 너무 써가지고 결국엔 못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 아로니아를 생으로 드신다기보다는 즙이나 환이나 분말의 형태로 보통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공된 형태는 원재료의 함량을 쉽게 알 수 없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섭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섭취하실 때 그 정도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 블랙 커런트는 뭐예요? 저게 그 베리류 같은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저것도 베리예요? 네,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강의 나가면 네. 제일 가성비 좋은 게 가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블루베리 이런 거 되게 비싼데 근데 문제는 가지는 정말 호불호가 있는 네, 그 식감이 네. 그게 이제 문제. 저도 사실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네. 검정콩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검정콩을 사실 밥에 그래요? 넣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단 까마면은 좀 뭔가 안토시아닌이 맞나 봐요. 네. 어.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텐데 저런 특이하네.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황반이네요. 황반은 아마 이제 정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황반변성 환자분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니까. 황반이라는 건 이제 망막이 이렇게 있으면 망막의 중심이 좀 어둡게 보이거든요, 여기가. 여기를 이제 황반이라고 그래요. 뭐 영어는 이제 마큘라라고 그러고 황반이라는데 왜 이게 어둡냐면 빛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눈이 부시지 않게 그 색소상피라는 게 여기 제일 많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빛이 흡수가 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어둡죠. 여기가 이제 황반입니다. 그 옆에가 이제 시진경이 보이고요. 그래서 황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포 중에 그 원볼 세포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시력을 담당하고 색을 구분하고 빨강인지 노랑인지 파랑인지 그다음 주시 뭔가를 물체에 따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황반이 발달하지 않으면 주시하는 기능이 쳐다보는 기능이 안 돼가지고 눈이 막 떨리는 안구진탕이 나타나고 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황반변성이 왜 생기느냐 가장 많은 거는 이 노화예요. 나이 관련 황반변성. 그래서 영어로 이제 ARMD, ALMD, 뭐 AMD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전공의를 시작한 게 2000년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서구 질환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게 수명이 늘어나면서 제가 2000년대만 해도 한 70, 80이 거의 이제 많이 연세가 많으신 거였는데 지금은 뭐 80 넘는 분들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노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도근시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도근시가 되면 뭐 기전은 많이 있지만 이 이제 망막이 얇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안 좋은 혈관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습성
아니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요 노화에 관련된 나이 관련 호르몬 변성이고 그 다음에 고도 근시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심을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잘 안 보이는 이제 요게 암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맹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이제 암슬러 그리드라는 거를 파악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게 보면은 이렇게 중심이 있거든요. 그 중심을 보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줄이 끊기거나 찌그러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가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암슬러 격자라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 황반변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8대2예요. 건성환도 이제 안구건조증도 마르는 게 물이 안 나오는 게 한 20%, 빨리 마르는 게 80%인데 요것도 이제 말라가는 게 80이고요. 그 다음에 피가 터지는 습성, 그렇게 촉촉하다, 피가 터진다, 습성이라고 그러고 이 건성은 그냥 돈바닥 갈라지듯이 쭉쭉쭉 망가지는 병이에요. 이게 80%지만 다행히 이제 완전 이게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한 20% 정도가 있고요. 이 습성은 적지만 한번 생기면은 이 혈관이 계속 안 좋아지면 피가 터지기 때문에 실명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조금 있다가 점점점 이렇게 말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혈관이 생기면서 피가 터지면서 저는 이제 벽지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벽지 밑에 이제 피가 고이면 벽지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습성 혈관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혈관에서 피가 나와서 피가 요 망막 밑에 이렇게 고이게 돼요. 그럼 너무 오래 고여 있으면 여기 기능을 잃게 돼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런 이제 우리가 요즘에 눈 CT, 뭐 빛간섭 단층 촬영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기에 발견하고 형광안조 촬영을 해가지고 어디서 혈관이 새는지 혈관이 새는 데가 있으면 레이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물요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먹는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이 말라가는 결국에는 건성 황반변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라는 이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게 나온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아연, 구리를 넣었다가 요 이제 루테인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루테인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구는 우리가 요걸 앞자를 따서 아레주 연구라고 하거든요. 아레주 1에서 아레주 2로 넘어갈 때 요걸 이제 루테인을 넣었었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건성, 그러니까 피가 터지는 습성이 아니라 말라가는 건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환자에서는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건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습성의 경우에는 그 혈관, 나빠진 혈관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나 광역학 치료로 그 혈관을 없애거나 그게 안 되고 자꾸 피가 터지면 혈관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작아지고 쪼그라들게 하는 안군의 항체 주사를 맞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고가였어요. 한 뭐 10몇 년 전만 해도 거의 한 번 맞을 때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주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뮬러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다행히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는 이게 난치 질환으로 돼 있어서 10%만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상당히 환자들에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황반변성에 어떤 영양 성분이 도움이 되는지 방금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죠. 루테인과 제아잔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영양 성분은 망막의 황반부에 존재하기도 하면서 식품 중에서는 녹황색 채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토시아닌처럼 항산화 영양소이기도 한데요. 이 항산화 영양소는 눈 안에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활성산소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한 산소가 극소량으로 남고 찌꺼기로 남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활성산소 혈관 노화의 주범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바로 항산화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공식적인 권장 섭취량은 없지만 하루 6에서 10mg 섭취하게 되면은 황반 변성 위험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바로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로티노이드는 가열을 하게 되면 그 함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기는 해도 몸 안에서 이용률이 대폭 향상된다고 하니까 드실 때 좀 가열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케일이나 시금치, 완두콩, 상추, 그리고 피스타치오에도 들어있고요. 굉장히 미량이기는 해도 계란이나 아보카도, 오렌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질환별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영양소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야맹증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안토시아닌, 그리고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이것들을 저희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글로는 식물성 화학 물질이라고 하고 그 식물성 식품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색소들인데 그 중에서도 신체에 유익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수백 종에 달하는데 색에 따라서 약간의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카로티노이드,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녹황색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인데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눈의 세포를 보호해서 시력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황반 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효과적인데 케일이나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양배추 같은 데 포함이 되어 있고 제아잔틴은 황반의 퇴화를 지연시키면서 백내장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 외에는 노란색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늙은 호박이나 옥수수, 계란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토시아닌 말씀드렸죠. 이 안토시아닌은 붉은색, 파란색, 보라색을 포함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계 파이토케미컬입니다. 황반 변성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안토시아닌 야맹증을 예방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리류랑 포도, 가지, 검정콩에 들어있는데 사실 블루베리는 비타민 A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페롤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효과 그리고 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데 결명자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결명자라는 게 눈을 밝게 해주는 씨앗이라고 해서 예부터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결명자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캠페롤 말고도 베타카로틴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비타민 A는 안구건조증, 그리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들, 야맹증까지 예방하는 영양성분인데요. 당근이나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가 아니더라도 동물의 간이나 계란 노른자,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A가 지용성인데 식물성 기름을 활용해서 조리하시게 되면은 체내 이용률과 흡수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가열해서 드시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눈의 망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식물성 기름이나 등푸른 생선, 견과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많이 드시면은 체중이 늘고 눈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몸의 세포나 조직이나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눈에서는 수정체 그리고 모양근의 주성분으로 부족하게 되면 노안의 가능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끼니마다 육류, 생선, 두부, 콩, 계란 같은 것들을 한두 가지 섭취하시면서 부족하면 유제품을 간식으로 섭취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무래도 기름기가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 같은 거 드실 때는 기름기나 껍질이나 비계 같은 거를 좀 제거하고 드시는 게 건강한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결막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유제품에 칼슘이 풍부한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에도 녹황색 채소나 등푸른 생선에도 칼슘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슘의 흡수를 돕는 게 바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A와 마찬가지로 상피세포 같은 세포들의 증식과 분화, 조절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로 등푸른 생선이나 계란, 우유 같은 데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말 많은 영양성분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양성분이 단 한 가지 음식에 포함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란 같은 데에는 비타민 A 그리고 단백질이나 그리고 비타민 D까지도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최대한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빠지지 않고 꼭 잘 챙겨 드시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 끝나면은 이제 좀 야외 나가셔가지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도 함께 병행을 해주시면은 눈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다 챙겨 먹기 어려우니까 네. 적절히 먹고 네. 종합 비타민제 그거 먹는 건 어떠세요? 영양사의 네. 입장에서. 사실 저는 하루 3번 식사 정도는 드시게 된다면은 종합 비타민은 굳이 안 드셔도 안 된다고 먹어도 돼요?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너무 편식을 심하게 네. 하신다거나 아니면 세 끼니까지 섭취하시기 어려우시거나 그러실 때는 이제 챙겨 드시면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밀가루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밀가루는 어디에도 안 나오네요. 밀가루. 좋은 밀가루 같은 거 우리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금기 식단처럼 그러는데 밀가루는 안 좋은 음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단순히 좀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수나 빵 같은 것들을 많이 네. 생각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영양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밥을 드실 때는 어떤 걸 같이 드시죠? 밥? 반찬. 네. 네, 밥을 드실 때는 반찬을 같이 네, 드시게 그쵸. 되는데 빵이나 국수를 드실 때는 대부분 그 밀가루에 많이 편중된 식사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국수 드실 때는 이제 단백질 같은 거 챙겨 드시고 네. 빵 드실 때 샌드위치, 아. 토스트 형태로 드시면은 그것도 한 끼니 식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리얼은 어떠세요? 시리얼? 시리얼도 아까 비타민 A도 많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시리얼 드실 때 반찬을 솔직히 드시긴 어렵잖아요. 그쵸. 계란 같은 거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은 계란 같은 거 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족 정글님,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피부에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구 건조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의학적 지식으로 보면 물을 많이 드신다고 양구 건조증이 개선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구 건조증의 이유가 그러니까 물이 적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를 줄여줘야 되는데 물 많이 드신다고 양구 건조증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신체의 그런 여러 활성 능력들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딸기 라떼만 마시는 반달곰님이라고 보시는데 눈에 좋은 음식이라니 궁금한데 딸기 라떼만 마시는데요. 혹시 딸기도 있나요? 네, 딸기는 이제 베리류에 속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비타민 A도 또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비타민 C도 많고요. 그래서 도움은 될 수 있겠는데 그 딸기 라떼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카페 가서 많이 드시잖아요. 네, 당류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류는 어쨌든 체중을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드시고 싶으시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제 카페에 요청하실 때 가능한 덜 달기를 조금 요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지만 깜시찬님이
2주 전 위쪽에 가죽 가방이 눈 쪽으로 떨어져서 별이 번쩍하고 아팠어요. 눈에 통증이 심하게. 병원에 가봐야겠네요라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셔야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망막이나 이런데 별이 번쩍거릴 정도면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기수님은 오메가3는 금방 상하지 않나요? 너무 걱정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오메가3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이제 캡슐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왠지 상하지 유통기한이 있어서 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하나 이제 좀 읽고 싶은데 임상 영양사는 영양사랑 다른가요?라는 질문을 또 올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임상 영양사로서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질문이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영양사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신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서 국가 시험을 치고 면허증을 발급을 받으시면 이제 영양사로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데 임상 영양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다른 기관에서 지정한 대학원에서 이제 정해진 학습을 이제 수료하시고 이제 시험을 또 보신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임상 영양사로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환자분들의 진료 과정에 조금 더 개입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안약 뭐 사용하는 거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약이 자주 사용하면은 사실 뭐 모든 약이 그렇지만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안약을 일회용이 아니면은 이렇게 보존제가 들어있거든요. 그 보존제 독성이 굉장히 이제 눈에 안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3번, 4번 쓰게 되면 그게 침착이 되면서 좋지 않아서 일회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회용이 또 들고 다니기 번거롭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 용기에 이제 특별한 필터를 달아서 보존제를 걸러주는 용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약마다 부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거는 뭐 이렇게 권장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약에도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약을 어떤 원료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고 뭐 카르복시 메칠 셀룰로즈라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카르복시 메칠 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도 분류가 돼서 쉽게 이제 접할 수는 있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이제 농도도 조금씩 그 히알루론산도 농도가 다 다르고 뭐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마 그 증상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뭐 0.18%, 0.1%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편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좀 편하다는 게 있어서 기호도에 맞춰서 그 다음에 각막이나 눈 상태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저 사실 그 렌즈 삽입술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무방부제 이제 인공 눈물이라고 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하루에 한 10대 번은 넣는 것 같거든요. 괜찮을까요? 예, 그게 뭐 인체 실험을 하기는 어려운데 네, 큰 문제는 없다고는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로콜리 먹는 보더콜리님. 보더콜리님 온열한대를 쓰고 자면 편한데요. 너무 저희가 이제 저 온열한대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화상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좋은 음식 대신 영양제로 챙겨 먹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여쭤봐 주신 것처럼 그 영양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식사를 잘 하시면 사실 제 영양사 입장에서는 굳이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다른 질환 치료를 받고 계시는 질환들이 있다면은 이제 의료진을 통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영양제를 사서 드셔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귀찮아서 잘 못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먹어도 유산균 정도만 먹고 그냥 웬만해서는 식품을 통해 다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린다고 막 네, 감기 걸릴 것 같으면 막
복용하고 이러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는 네. 어떠세요? 저는 오렌지 주스 먹습니다, 사실. 아, 무가당 오렌지 주스를 이만한 걸 사가지고 계속 그것만 먹거든요. 음. 감기 걸리고 하고 그럴 때는. 네, 이것도 네, 사실 바람직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아니, 비타민 네, C를 하나를 드시면 되는데 왜 네. 굳이 오렌지 주스를 맛있으니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식품을 먹는 건 사실 영양소를 충족하기 위함도 있지만 어쨌든 기분이라는 게 아, 좋아질 그렇죠. 수도 예.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푸들푸들대는 푸들님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침침합니다. 오후가 되면 나아지긴 하는데 안과 찾아가 봐야 할까요? 이게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노안을 겪으면서 아침에는 좀 침침하다가 조금 이제 컨디션이 회복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안구건조증이 아침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게 이제 눈이 덮고 자니까 눈꺼풀을 감고 자니까 그럴 때 이제 말라서 이게 이제 조금 각막이 뭐랄까 불거든요. 이게 눈도 이게 손도 물 속에 담궈서 불듯이 그리고 일어날 때 이제 각막이 약간 손상받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일단은 각막 상태나 나이나 이런 거랑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영양제나 편식으로 다양한 음식 먹기가 힘든데요. 아이들은 어떻게 저도 이제 아이를 3명을 남자아이들을 셋을 키우고 있는데 식습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양제를 먹이고 있습니다. 저는 먹어서 그냥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개인적으로 좀 덜 먹어도 아이 영양제를 통해서 조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 영양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가지 같은 것들 네. 또는 당근도 사실 식감이랑 그 냄새랑 맛 때문에 많이들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편식하는 음식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요라고 많이들 여쭤보실 때 다져서 섞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볶음밥 형태로도 이제 좀 먹이고 계속 습관을 들이고 노출을 시켜야 나중에 더 잘 먹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이제 한 명이 야채를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서 상추를 그냥 주면 안 먹는데 항상 싸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먹으면 좀 그거의 맛이 좀 중화가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라도 먹으면은 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 라떼가 유행인가 봐요 요즘에. 저 당근 라페라고 해가지고 네, 당근 라떼 라떼, 가지고 네. 라떼네요. 그거를 당근을 엄청 얇게 채 썰어서 네. 그 식여자랑 올리브유랑 소금이랑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 있거든요. 그 다이어트 음식으로 요새 너무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음식인데 저것도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당근이 아까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타민 A가. 근데 그거를 그 식물성 기름이랑 같이 활용해서 드시면은 체내 이용률이 많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드셔도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올리브유를 꽤 많이 넣기 때문에 너무 많이만 드시지 않는 걸로 그냥 한 끼니 식사에 같이 곁들여 드시는 정도로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많이 먹으면 속도 노래지고 이러지 않나요? 당근이요? 네. 엄청 많이 먹었을 때. 그래. 네, 왜냐면 당근은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는 게 아니어가지고 귤 같은 거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손끝이 노래지잖아요. 근데 당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안구 건조로 30년째 고생 중인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힘들고 계신데 오메가3가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g인가 2g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오메가3를 임상 연구할 때도 굉장히 고용량을 드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그걸 함량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근데 그 연구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가 최근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생각보다 이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호불호가 조금 아직도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메가3는. 그 대신 이게 좀 어려운 거는 뭔가 하나로 해결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양제로 안구건조증을 개선해 봐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그거를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력이 관계가 있느냐고도 여쭤보셨는데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시력이 말 그대로 이제 침침해지시거든요. 눈부심도 심하고 불편감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시력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심운전
분이 외부 활동을 하면 한쪽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눈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요 눈물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좁아지는 병하고 그 다음에 자극이 돼서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과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게 눈물 내려가는 길이 좁아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자극이 돼서 눈물이 많이 나는 건지 평가를 받아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눈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저도 이제 심지의 임상영양사 선생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고 아마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 많은 것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제가 옛날부터 눈이 되게 안 좋았던 사람으로서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그 몸이 1000냥이면은 눈이 900냥이다. 이런 옛부터 전해지는 말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식사 잘 챙기시고 그리고 야외 활동도 잘 하시고 골고루 잘 챙겨 드시면서 여러모로 눈 건강과 기타 건강에도 꼭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